토요일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평소처럼 남편 박준호의 출근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깔끔한 것을 좋아해 남편이 타는 차도 주말마다 직접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청소기를 들고 차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던 서진은 조수석 매트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길고 붉은색의 머리카락 한 올이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들여다보다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 중에 이런 머리색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곧바로 머릿속을 스쳤고 서진의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휴지에 감싸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말고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손안의 머리카락은 마치 작은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머리카락을 화장대 서랍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이상한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주방에서 나 다녀올게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현관으로 나가 바쁘게 구두를 신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향기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바쁜 출근길일 뿐인데 왠지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머리카락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려 음악을 틀었지만 노래는 금세 끄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준호 피곤해 보이던데 회사 일 많다더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피곤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녀는 잠시 휴대폰을 들어 남편의 연락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메시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준호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샤워를 하며 핸드폰을 욕실까지 들고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문 너머로 물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전엔 그렇게까지 경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샤워가 끝난 후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옷에서 낯선 향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향은 익숙하지 않았고 은은하지만 확실히 여성적인 냄새였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그의 셔츠 단추 사이에 미세한 실밥이 비쳐 보였습니다. 서진은 손끝으로 그것을 떼어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장대 서랍을 열어 붉은 머리카락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 서진은 그 머리카락을 천천히 손가락 사이에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빛이 일렁였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머리카락은 붉은 실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머리카락을 바라보다 서랍 속으로 넣고 천천히 닫았습니다. 닫히는 소리마저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조용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은 채 내일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그녀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이미 출근을 마친 뒤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그가 남긴 커피잔과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잔을 치우며 자신도 모르게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은 어제 옷에서 맡았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확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결심했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서진은 남편의 차량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도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출퇴근길의 정체, 신호등, 하늘의 흐림 올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한 구간에서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순간 조수석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삼키며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하게 뛰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서진은 직접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블랙박스 영상 속 시간대를 떠올리며 주변 CCTV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카페 점원에게 영상을 보여달라 부탁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 손님의 휴대폰 화면에서 우연히 SNS 피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준호의 옆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머리카락이 붉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진을 몰래 캡처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밝은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서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일까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시간, 마음속에는 어둠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머리색을 확대해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발견한 머리카락과 완벽히 같은 붉은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늦은 밤 준호가 귀가했습니다. 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저녁상을 차리며 평범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준호는 피곤하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말끝마다 살짝 시선을 피하는 모습, 손끝의 불안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욕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욕실 안에서 물소리와 함께 짧은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서진은 그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의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잠든 후 서진은 조심스레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잠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머리카락, 사진, 시간, 그리고 붉은 여자라는 단어가 적혔습니다. 서진은 펜으로 단어 옆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 원이 점점 굵어지며 종이를 눌렀습니다.
종이 끝이 찢어질 정도로. 그녀는 펜을 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 아래 불안은 점점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윤서진의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여전히 늦은 귀가를 반복했고 전화 통화는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차가워진 반찬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냉장고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민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남편 회사의 후배로 서진도 몇 번 인사한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 부장님이 좀 이상하세요. 회사에서도 자주 혼자 사라지시고요. 서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짧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일정표를 훑어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기 위해 그의 휴대폰을 다시 시도했지만 잠금 해제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의 차키를 이용해 차량 위치 공유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끝이 떨렸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침대 옆에는 여전히 서랍 속 머리카락이 존재감을 드러내듯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다음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앱의 위치 표시가 회사 근처가 아닌 외곽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즉시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대 위에 올린 손이 땀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위치 추적이 멈춘 곳은 외딴 모텔 앞 도로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거렸고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서진은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남편의 차를 찾았습니다. 그 번호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차가 서서히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급히 시동을 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뒤늦게 모텔 주차장에 남겨진 낯선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핸드백이었습니다. 가죽은 낡았고 지퍼는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갑 안에는 이하정이라는 이름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기듯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얼굴에는 싸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내 그녀는 조용히 핸드백을 원래 자리에 두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바로 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분실물 신고 접수란에 이하정, 신분증 발견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적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귀가했을 때 그는 의외로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셔츠 소매에는 희미한 립스틱 자국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단단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불 꺼진 방에서 조용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며칠간 모은 단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진, 위치, 이하정. 그녀는 각각의 단어 옆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단어들은 연결되어 하나의 선을 그렸습니다. 그 선 끝에는 언제나 남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펜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며칠 후 서진은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 회사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뒤 반대 방향으로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그 목적지는 며칠 전 그녀가 발견했던 모텔 근처였습니다. 그곳의 간판은 낮에도 흐릿한 붉은 빛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주변에는 작은 편의점과 낡은 세탁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 안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사람들의 동선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모텔 입구에서 어떤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코트 차림의 그 여성은 머리를 묶은 모습이었고 한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분증 속의 사진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하정. 그 이름이 서진의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이하정은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습니다. 서진은 곧바로 차를 몰아 뒤를 따랐습니다. 추적은 서툴었지만 도로 위의 신호와 흐름이 그녀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택시는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하정은 문이 낡은 단층 집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아이의 웃음소리가 안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은 차 안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그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으며 심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려 카메라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남편의 태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날따라 준호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고 눈을 마주치면 불안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은 그 미세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이 김을 내며 끓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 뒤 서진은 몰래 그의 재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모텔 영수증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펴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었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담당 형사를 만나 분실 신고 관련 문의라며 접근했습니다. 형사는 신분증의 주인이 며칠 전 직접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요? 서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형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분 실종 신고 취소하러 오셨죠. 본인이 괜찮다고 해서요. 그 말에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실종 신고. 그녀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정은 이미 남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출생신고서, 복사본과 낯선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박지우. 생년월일을 본 순간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날짜는 자신이 결혼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박지우, 부 박준호, 모 이하정. 그녀의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 주저앉은 그녀의 입가에서 미묘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밤이 되자 서진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손끝에 남은 서류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불 꺼진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서랍 속 노트를 꺼낸 그녀는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진실 수집 기록 이하정. 다음 날 윤서진은 인터넷을 통해 이하정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그녀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고 날짜는 남편 박준호가 출장을 다녀온 날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화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의심과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사망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 김태수는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귀띔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서진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남편의 블랙박스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사고 전날 조수석에 앉아 울고 있는 하정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날리며 얼굴 일부만 화면에 잡혔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그녀를 달래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잠시 그 장면을 비추다 갑자기 끊겼습니다. 서진은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 장면 하나로 그녀는 남편의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하정에게 도움을 주려 했지만 사고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진의 마음은 혼란과 분노 사이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죄책감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정이 결혼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였으며 결혼 후에도 연락을 완전히 끊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사고 당일 하정이 도움을 청하러 왔고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의심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정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모든 유품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이웃 주민에게서는 하정이 남자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서 흐르는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남편과 하정, 그리고 자신이 얽혀 있었음을. 밤이 깊어지자 서진은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서진은 블랙박스를 손에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의 진실은 가혹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흔적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날들,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윤서진은 남편 박준호의 차를 몰래 정비소에 맡기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교체된 블랙박스가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진은 정비소에 전화를 걸어
폐기된 블랙박스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비소 직원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수긍했습니다. 며칠 뒤 직원은 블랙박스를 가져와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긴장된 손으로 메모리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사고 당일의 영상이 조용히 재생되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울고 있는 하정의 모습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달래려 다가가고 있었고 하정은 마지막이에요라는 입모양을 보였습니다. 영상은 그 순간에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화면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 장면이 사고 전 마지막 순간임을 깨닫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준호는 하정을 내려주고 돌아가던 길에 사고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하정의 독백이 녹음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준호 오빠 미안해요라는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가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건의 조각들이 이제 맞춰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 속에서도 남편의 마음이 여전히 하정에게 묶여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진은 블랙박스를 손에 든 채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남편과 잠시 거리를 두고 생활했습니다.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지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속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감정을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해요. 그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모든 단서와 증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남편의 진심과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덮고 마음속으로 또 한 번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며칠 뒤 준호는 집으로 향하며 마음속 긴장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직접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진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눈을 맞추었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서진아, 미안해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래요. 서진은 편지를 받았지만 읽지 않고 그대로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보다가 하정의 묘를 찾아가 울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끝내지 못한 미련을 끊고자 했습니다. 서진은 혼자 집안에 남아 결혼 생활과 자신의 감정을 되짚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잘못을 이해하고자 애썼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매일 편지를 보내며 사과했지만 서진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서진의 부모님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정의 유품 중 하나인 머리핀을 서진에게 건네며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삼키며 머리핀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불태우며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붉은 머리카락 한 올이 타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떠났습니다. 서진은 홀로 거실에 남아 창문 너머의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남편 그리고 하정의 과거를 차분히 되짚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해요. 창밖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장은 닫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윤서진은 집안을 정리하며 조용히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서진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지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출근길에 잠시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서진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서진은 블랙박스, 사진, 편지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는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과거를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상자를 창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밝았으며 바람은 선선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얼굴에 닿으며 마음속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는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사진, 편지 모두 이제 과거 속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 해요. 그녀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거닐며 바람과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은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을 잃지 않을 거예요.